새 메시지, 큰 공동체의 지혜, 신뢰. 1987년 3월 20일, 미국에서 마샬비안 서머즈가 봤다. 신뢰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이며 당신에게도 아마 친숙한 문제일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계속 진보하고 있었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신뢰를 어떻게 쌓고 무엇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하는지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다. 우리는 당신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뢰는 당신이 아직 지구에 있는 동안 큰 현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는 개인적 측면이 있으며 이것은 당신이 이곳 지구에 온 이래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비개인적 측면이 있으며 이것은 당신에게 내재한 어떤 것이다. 당신은 이 측면을 발전시키지 않았으며 이것은 이미 온전하다.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비개인적 본성, 즉 깊은 본성뿐이다. 개인적 측면 안에서 신뢰를 쌓으려고 하면 당신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여기서 신뢰는 많은 역경과 이해상충으로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일 것이다. 개인적 측면은 혼자이고 두려워하므로 신뢰할 수 없다. 그 기반은 불안정하고 그 가정은 약하며 그와 연관된 것들은 취약하고 불확실하다. 개인적 측면은 신뢰의 기반이 없다. 당신의 깊은 본성이 출현하는 때만 마침내 당신 내면에서 신뢰가 자리 잡을 수 있지만 당신은 이 출현이 일어나도록 신뢰를 확장해야 한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개인적 측면을 이용하여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며 자신의 소망과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고 해로워 보이는 것들을 피하려고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들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어렵게 한다. 왜냐하면 개인적 측면은 삶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어나는 일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뢰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자신이 어떻게 될까봐 매우 걱정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매우 위협적이고 역경이 아주 많은 세상에서 당신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신뢰가 즉각적인 안정감을 강화하는 단순한 학문적 활동이 아닌 진짜일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이다. 배움에 신뢰가 필수라는 것은 확실히 명백하며 특히 당신이 삶을 기른다면 더욱 그렇다. 여기서 당신은 불가사의하고 신비로운 어떤 것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본질적 관계를 설명하고 더 큰 현실을 대변하는 것은 바로 당신 내면에 있는 큰 힘이다. 이 큰 힘은 당신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방향으로 당신을 안내하지만 매우 자연스럽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방향으로 전환할 때 당신의 개인적 측면은 순순히 따르거나 싸우거나 멀리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이다. 그렇지만 삶이 더 강해질수록 당신의 개인적 측면은 빛을 잃으므로 순순히 따라야 한다. 이것은 지금 당신이 속하는 성장 단계가 아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하려고 한다. 당신의 신뢰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더 큰 것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신뢰의 기반을 변하는 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 부디 이 점을 이해하라. 신뢰는 한결같고 굳게 자리 잡은 것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러면 진정한 신뢰가 드러날 수 있다. 진정한 신뢰에는 두려운 겉모습이나 부정적인 연상에 위협받지 않는 견고한 기반이 필요하다. 여기서 어려움은 당신이 개인적 측면에서 살면 결론을 내릴 때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정보의 원천은
당신의 감각기관이 알려주는 것뿐이라는 점이다. 개인적 측면에서 살면 더 큰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 개인적 측면은 당신이 이곳을 떠날 때 갈 수도 있는 더 나은 세상이 다른 어딘가에 있기를 바라지만 이것이 더 큰 현실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수준의 마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매우 제한적이고 본질적으로 매우 두려워한다. 그들은 자신의 안정과 힘을 자기 관념의 힘에만 기반을 두어야 하며 경직된 사고 구조를 발전시켜 자신의 정체성과 방향과 목적이 이 구조에 기반을 두게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이 구조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앓을 준비할 때 당신은 이 구조에서 부드럽게 빠져나온다. 놀라운 사실은 앓이 분명하게 출현할 때는 마음이 열리고 정체성을 두고 버리는 마음의 투쟁이 실패했을 때라는 것이다. 이때 당신들 중 일부는 마치 자신이 아무데도 가지 않는 것처럼 느끼거나 고군분투한다고 느끼거나 자기 삶의 목적이 없다고 느낀다. 당신은 충분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개인적 측면에서 이것은 죽음과 절망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이것은 당신의 교사들이 아주 오랫동안 기다린 기회이다. 이것은 당신이 이제 자기 생각과 자기 소망, 자기 계획 너머에 있는 어떤 것에 응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개인적 측면이 존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데 실패하면 앓의 출현이 시작된다. 실패해서 앓은 시작된다. 즉, 당신 삶을 조직하고 지도하는데 실패하고 당신의 기대와 요구에 기반을 두고 관계를 맺는데 실패하고 당신 소망을 수용하도록 우주를 조정하는데 실패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 실패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큰 해방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확히 원하는 방식으로 신이 와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매우 확고하지만 신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다. 신의 의도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여 그들이 본래의 고향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리가 존재하는 완벽한 곳으로 세상을 만들기보다는 신은 당신의 분리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저절로 돌아가게 했다. 여기에는 정말로 사랑이 깃들어 있으며 이것은 전혀 폭력적이지 않다. 신이 이렇게 한 까닭은 당신에게 앓이 있기 때문이고 당신의 비개인적 측면이 당신의 개인적 소망을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의 비개인적 측면이 강해질수록 당신의 개인적 의지는 약해진다. 그래서 당신들 중 일부는 이 세상에 대한 흥미를 잃는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당신 내면에 있는 진실의 출현임을 알 것이다. 그렇지만 개인적 측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로 꽤 두려울 수 있다. 우리는 당신이 두려움을 완화하고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기를 바란다. 신은 오직 당신과의 소통을 재정립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뿐이다. 왜냐하면 소통을 재정립하는 것이 우주이기 때문이다. 소통을 재정립하는 것이 없다면 당신이 여기서 무엇을 성취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당신의 수명은 아주 짧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보다 훨씬 더 강력하거나 외견상으로 더 강력하다. 당신의 진보를 방해하는 역경이 무수히 많다. 다른 어떤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당신의 신뢰가 향해야 하는 곳이다. 알겠는가? 당신의 주된 의도가 당신 삶에 어긋나는 한 당신은 당신 자신이나 당신 환경과 갈등을 겪을 것이다. 당신이 맺은 관계들은 이 갈등을 표출할 것이다. 당신들은 서로 관계를 원하지만 관계를 맺어도 그 관계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딜레마이지만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는 아니다.
당신의 영적 가족은 자결권에 대한 당신의 부담을 아주 부드럽게 완화하기를 바란다. 당신이 정한 목표보다 더 큰 가능성이 당신에게 있다. 바로 이 가능성에 당신은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만약 당신 마음이 자기 소망에 열광하면 당신 마음은 이것을 완전한 실패로 인식할 것이고 당신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이 깊은 성향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수동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알매에 내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은 더 큰 헌신이 있어야 하며 당신이 이전에 알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자결권과 자제력, 다른 이들과의 참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모든 타고난 능력은 활성화되고 일관된 방향을 얻는다. 개인적 측면과 비개인적 측면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당신이 비개인적 측면에 있으면 개인적 관점을 지니고 있을 때 보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볼 것이다. 시간은 멈출 것이고 당신은 현존할 것이다. 당신은 이제 다른 마음 상태에 있다. 당신이 이것을 잠깐이라도 경험하면 이 대조적인 감각을 통해 당신은 이 세상에서 평화를 얻으려면 성취해야 하는 것인 어떤 성향을 알 것이다. 이 감각은 또한 당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여 당신이 삶의 진정한 목표를 지닐 수 있게 할 것이다. 즉, 큰 현실에 봉사하여 큰 현실이 당신 내면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할 것이다. 알미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며 믿음이나 신뢰나 행복에 아무 기반이 없을 것이다. 당신의 모든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하며 쉽게 도전받을 것이다. 당신이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아주 분명해진다. 그렇지만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알미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알매는 암만의 운명이 있고 길이 있다. 당신은 자신을 이리저리 이끌 수는 있지만 자신의 깊은 측면을 설득하여 참여하게 할 수는 없다. 당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항상 매우 간단하지만 그 해결책에 당신이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복잡하다. 당신을 치유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당신이 치유를 원하기는 어렵다. 당신이 정한 조건이나 당신 방식으로는 치유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치유는 개인의 영역보다 더 큰 현실에서 오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 일부이지만 통제할 수 없는 큰 현실에서 오기 때문이다. 사실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그래야 깊은 경험에 맞추어 이것들을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점점 더 비개인적 측면에 있는 이 체험을 원할 것이다. 여기서 모든 것이 안정되고 당신은 점차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당신의 자신감은 튼튼하고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당신은 자신감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소리치는 어린아이에게 화내지 않고 아이를 이해하는 애정 어린 부모처럼 자신의 개인적 자아를 인식할 것이다. 당신의 개인적 측면은 결국 알매 통합되고 적절한 공헌을 찾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이 성취되고 통합될 것이다. 개인적 측면에서 살면 당신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훌륭한 결심을 많이 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시나리오를 바꾸려고 하겠지만 당신 알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의 참 존재 안에서 합의를 얻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당신 삶의 진정한 진로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실패로 이어지고 그 실패가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열림으로 당신을 이끌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신뢰가 필요한 것은 바로 알미다.
당신은 개인적 측면에서 살기 때문에 자신의 깊은 측면을 신뢰해야 한다. 당신은 삶의 대부분을 의식적으로 깊은 측면에서 살지는 않지만 깊은 측면에서 사는 것은 가능하다. 사실 이것은 당신에게 있는 가능성이지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내면에 있는 삶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더욱더 목적 의식과 방향 감각, 정체성이 생길 것이다. 당신에게 이 경험이 조금씩 증가할 때마다 이것은 영구히 흔적을 남긴다. 그러면 당신은 개인적 측면, 당신 개인의 정신적 틀로 돌아갈 수 있지만 조금 더 폭넓은 관점을 지니고 진실을 기억한 채 돌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신뢰는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설명될 수 있다. 당신이 자신의 깊은 본성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당신은 그 깊은 본성을 신뢰한다. 당신은 실제로 삶이 당신을 위해 이를 도모하고 있음을 알 것이다. 만약 당장의 목표를 위해 삶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삶이 당신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쌓아야 하는 신뢰는 당신 내면에 있는 삶에 대한 신뢰이고 그 삶을 활성화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이곳에 온 교사들에 대한 신뢰임을 깨달으라. 당신의 성장은 매우 집단적인 과정이다. 당신은 지금 이것을 충분히 보고 체험할 수 없다. 그것은 당신이 이것들을 대변하지 않는 개인적 측면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문은 나는 어떻게 신뢰를 쌓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삶에 다가갈 수 있는가이다. 삶은 참된 믿음에 필요한 모든 동기와 정당성을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자신에게 나는 이 상황이 잘 풀릴 것을 아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을 가볍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대단히 확신한다. 왜 그렇게 확신하는가? 당신은 그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기 생각 없이 바라본다. 당신 마음은 열려 있으며 실제로 그 상황이 펼쳐지는 대로 이제 그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 당신이 관계 맺기를 바라거나 관계를 맺고 있으면 삶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당신은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신나는 기분과 엄청난 두려움 사이에서 동요할 것이다. 신이 났다가 두려워하고 신이 났다가 두려워할 것이며 원하고 실망하고 원하고 실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생에서 결혼을 하고 진정한 동반자를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삶을 기르라 라고 말한다. 그러면 당신 관계에는 기반이 있을 것이고 그 관계에 이 기반이 있으므로 당신은 이 관계를 신뢰할 수 있다. 이것이 현명한 접근 방식이다. 이것이 관계를 맺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며 세상에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나는 단지 불가사의한 존재일 뿐인데 당신은 어떻게 나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당신이 나를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나를 신뢰할 수 있다. 당신이 내 말에 동의하거나 내 존재를 믿거나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다. 나는 당신이 오직 알 수만 있다. 당신들은 서로 인식하지만 관계를 알게 될 때까지는 관계를 맺지 못한다. 나도 다르지 않다. 나는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당신들이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만큼 나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삶의 차원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람들을 가리키며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관계는 보이지 않으며 두 마음 사이의 본질적인 유대이다.
두 몸이 함께 결속할 수도 서로 애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관계가 아니다. 당신은 관계를 볼 수 없다. 심지어 당신은 관계를 개념화할 수도 없다. 관계는 오직 알 수만 있다. 당신은 함께하는 행동이나 공통의 관심사나 서로 지지하는 격려의 수준을 개념화할 수 있지만 이것들은 모두 매우 쉽게 변하고 매우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더 깊은 자질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이 서로 제대로 인지하기를 바라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게 만드는 어려운 점 중 일부는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당신의 시도이다. 따라서 우리는 당신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그 일들은 당신의 자결권을 고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역경이 어려울수록 기대하는 보상이 더 크고 개인적으로 보답받아야 한다는 느낌이 더 강하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불가능해지면 당신은 포기하게 된다. 이때 당신에게 어떤 것을 알 기회가 생긴다. 어떤 것이 진실하고 당신이 그것을 위해 노력하면 비록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 된다. 모든 것이 당신을 더 강해지게 하지, 더 약해지게 하지 않는다. 여기서 협력과 역경은 모두 알을 활성화하고 훨씬 더 강력하게 한다. 당신은 약해지기보다는 더 강해지며 더 분리되기보다는 더 확실해진다. 왜 그렇게 되는가? 당신이 비개인적 측면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비개인적 측면이 더 강해지면 당신은 점점 더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오직 알에 의지할 때만 당신은 비개인적 측면이 무엇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알무로 가는 계단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자기 알에 기반을 둔 어떤 것을 하도록 요청한다. 아마 처음에는 작은 것들을, 그런 다음 큰 것들을 요청한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알은 더 강해지고 이런 식으로 신뢰가 진정으로 구축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삶에서 새로운 도전에 마주할 때 당신은 이전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 경험은 당신에게 필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당신의 신뢰가 잘 구축되었다는 증거, 그 신뢰가 실제로 다시 한번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